안녕하세요, 따입니다. 며칠 전에요, 한 4시 무렵 집사람 와이프, 우리 회사 사장님이죠. 사장님이 저한테 허겁지겁 전화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저한테요, 한국에서 립스틱 샘플 좀 받아달라, 이런 부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요, 무슨 일이야, 너무 급하게 말하지 말고 좀 천천히 좀 얘기 좀 해봐,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줄래, 이렇게 물어봤거든요. 그랬더니요, 태국에서 한 업체가요, 화장품을 납품받고 또 만들고 이렇게 공급하는 규모가 조금 있는 업체 같습니다. 이런 회사인데요, 한국산, 그러니까 OEM으로 립스틱을 만들어 가지고요, 자기네들 상물을 넣어서 이렇게 제조한 걸 태국에다가 납품을 하겠다, 팔겠다, 이래서 저희한테 납품을 이제 요청이 들어온 거죠. 그래서 수량하고 샘플 이걸 급히 좀 달라, 이렇게 해서 회사로 연락이 왔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.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회사를 어떻게 알았느냐? 그랬더니 이제 인터넷을 보고 광고를 보고 왔답니다. 그래? 그러면 수량은 그 사람들은 이제 몇 개가 필요한데, 이렇게 물어보니까요, 10만 개가 필요하답니다. 10만 개면요, 굉장히 큰 거죠. 처음 거래인데요. 예를 들어 그 립스틱 한 개가 아무리 싸다 그래도 뭐 2, 3천 원, 뭐 3천 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? 3천 원 정도 한다 그러면 10만 개면 3억입니다. 좀 고급으로 만들고 잘 만들고 5천 원까지 시장에서 판다 그러면 5천 원짜리 10만 개면요, 5억이죠. 굉장히 큰 거래입니다.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도 아니고요, 연락이 처음 온 업체입니다. 10만 개를 주문할 테니 빨리 샘플들을 종류별로 만들어서 보내달라, 이렇게 연락이 온 거죠. 그러니 우리 이제 들뜬 와이프 사장님은요, 이걸 듣고 아주 큰 거래니까요, 이게 성사가 된다 그러면은 좋겠죠. 한번 거래할 때 뭐 3억에서 5억 막 몇 억씩 거래를 하면 굉장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제 급해진 거죠.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. 이제 화장품 10만 개를 뭐 주문을 한다 하면은요, 이게 보통 수준의 이런 거래는 아닙니다. 대부분들이 아주 큰 기업 아니면 10만 개씩 만들지도 않거든요. 아주 이제 계속 꾸준히 파는 제품이라도요, 처음에는 뭐 1만 개, 2만 개 이 정도만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 진출을 하고, 이 재고가 떨어질 때쯤, 그때쯤 다시 이제 재생산 이런 걸 하거든요. 근데 처음부터 막 10만 개를 만들겠다, 무슨 뭐 TV에 나온 아주 엄청난 회사가 아니면은 이건 조금 의심해 봐야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이걸 만들게 되면은, 허겁지겁 빨리 만들게 되면요, 립스틱은 아시다시피 색깔 색조가 아주 다양합니다.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최소한 이 정도 10만 개면은 10가지 정도는 만들어야 됩니다. 샘플로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그걸 갖다 줘야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제가 또 물어보죠. 그 회사에서 공식 문서로 온 거냐, 아니면 전화로만 요청해 온 거냐, 그리고 또 담당자는 누구고, 직책은 어떻게 되고요, 그 사람의 레벨은 어떻고, 또 샘플을 만들면 지불은 어떻게 할 거냐, 그 샘플을 뭐 공짜로 달랄 거냐, 이제 이렇게 물어봤죠. 그랬더니요, 직함도 모르고 그냥 이름만 알고요, 무조건 샘플부터 빨리 만들어서 10만 개를 납품해 달라, 이렇게 진행을 하자,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. 그래서 집사람은요, 뭐 안 돼도 좋잖냐, 공장에다가 연락해서 샘플 받아가지고 이제 이걸 보여줬으면 좋겠다, 그래서 빨리 좀 공장을 찾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자,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. 이제 마음이 아주 넘어가 있습니다. 이제 그것만 빨리 이제 따가지고 계약을 따서 큰 돈을 벌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. 자, 말이 쉽지요. 한국 공장에서 이제 기존 거래도 없었고, 태국의 한 개인 같은 사람, 개인이잖아요. 소개로 알게 되고, 뭐 제가 작은 거래를 했지만 립스틱을 이렇게 대단위로 대량으로 만들었던 어떤 경험이 없으니까요, 실적이 없으니까 그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저한테 이렇게 쉽게 만들어서 보내줄 리가 없죠. 물론 이제 기존에 거래하던 공장들을 제가 졸라가지고, 제가 이런 화장품을 만들고 싶으니까 빨리 10개만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부탁하면 또 해줍니다. 안 되지는 않죠. 뭐 돈 주고 사겠다는데 거절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. 그리고 이제 이건 거래가 성사가 되는 조건으로, 또 신뢰가 있고 많이 어떤 실적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, 그냥 샘플만 무조건 보내주세요,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어요. 어떤 공장에서도요, 그렇게는 안 보내줍니다. 아니면 또 샘플값 내라고 그러죠. 샘플값은 굉장히 비쌉니다. 또 부탁을 하면요, 그냥 샘플만 좀 달라, 이런 염치가 없죠. 괜히 이제 시간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제 거래처들 이런데 분위기도 잘 보고요, 한국의 공장도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잘 또 따져봐야 됩니다. 자, 태국 사람들 말하는 것들 중에요, 제가 봤을 때는 좀 부풀리기, 좀 보여주기식, 이런 것도 적지 않게 들어가 있습니다. 크게 부풀려 가지고 내가 뭐 굉장히 대단히 뭐 잘 나가고 커 보이는 사람, 이렇게 좀 풍선 같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잘 이렇게 판단하는 눈도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 사람들 툭 하면요, 단가랑 샘플부터 먼저 달랍니다. 무조건 얼마냐.
따지지도 않습니다. 그냥 얼마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. 한국에서 만들었을 때 얼마고 샘플을 빨리 보내달라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. 근데 이제 보통 더 깊이 들어가면요, 어떤 품질을 원하고 가격대라든가요, 이런 걸 따져보면은 이 텍스처라든가 질감, 뭐 여러 가지 발림성, 여러 가지 색조라든가 봐야 되거든요.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, 또 특히 이제 어떤 한 타겟을 잡으면 좋습니다. 한국에서 잘 나가는 뭐 3C 같은 이런 회사의 제품을 갖고 와서 이 모델을 타겟으로 만들겠다, 얼마까지 줄 수 있겠냐, 이러면은 조금 접근이 편하거든요. 근데 이제 무턱대고 와가지고 뭐 무조건 10만 개를 만들 테니까 뭐 샘플부터 보내라, 이런 거는 사실 좀 문제가 굉장히 크죠. 저는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요, 집사람한테 이제 조금 잘 얘기해보라, 알아봐라, 그래서 아까 같은 그 주문을 했던 거죠. 자,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리 사장님이 경험이 없어서요, 사장님답지가 않아 보입니다. 제 생각에는, 제 눈에는요, 오늘은 그저 어린 태국의 한 여성 영업 직원으로 보입니다. 실적을 이제 원하는, 실적의 눈이 이제 그쪽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. 허겁지겁 계약만 생각하고요, 우리 돈 벌 건 이런 것만 먼저 생각하면 안 되죠. 잘 따져봐야 되죠. 뭐 한 방에요, 태국에서 5억대, 태국이지 않습니까? 한국도 아니고요. 그렇게 큰 계약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법적 책임도 있고요. 만약에 우리가 못했을 때 어떤 손해배상이라든가요, 대금을 받을 때까지 자금 회수 문제, 또 수출 수입 뭐 이런 문제,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 따져보고 우리의 역량이라든가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손을 대야 되죠. 무턱대고 뭐 샘플부터 달라, 샘플부터 만들어보자,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요, 일단 그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,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. 담당자도 실제로 만나보고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어떤 회사인지, 회사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, 또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, 태국에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 업체인지 좀 알아봐야겠다, 좀 자세히 좀 알아보자. 그래서 사장님한테요, 제가 부탁을 합니다. 먼저 회사 정보를 알아달라, 또 담당자 정보, 직위라든가 레벨이라든가 이런 거, 직책, 이런 걸 좀 알아봐 달라고 했고요. 그 다음에 취급 아이템, 브랜드, 매장, 마켓 쉐어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이런 레벨을 정보를 좀 달라, 그런 걸 요청을 했고요. 그리고 또 필요 요청에 대한 어떤 좀 스펙점, 어떤 종류의 이런 어떤 요구사항을 조금 더 명문화하고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 달라, 이런 요청을 하라고 시켰고요. 그 다음에 주문 발주 정상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, 그리고 납품 시기는 또 언제인가, 이런 것들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달라,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실제 시장에서 이 사람들 제품이 팔리고 있는지 나가서 봐야 됩니다. 뭐 가상으로 처음부터 무조건 10만 개를 만들어서 팔겠다,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, 아니면 기존에 팔고 있는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어서 제품을 다시 또 만드는 것인지, 이런 것도 봐야겠죠. 자, 위 항목들을 조목조목 작성해서요, 최대한 많이 정보를 달라,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통보해 달라고 요청을 시켰습니다. 그렇게 하라고요, 제가 집사람한테 시켰죠. 즉 우리한테 주문을 하기 위해서요, 샘플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과연 10만 개를 정말로 만들고 진정성 있게 진행을 할 것인가,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, 그 진위를 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것이죠. 무턱대고 덤벼가지고요, 혼자 실컷 그냥 샘플만 만들어주세요, 샘플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고, 이것도 보내고 받고 하는 뭐 EMS 비용,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죠.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, 이렇게 시간을 갖고 오래 하면은요, 잘못하면은 고생만 직사하게 하게 됩니다. 한국 공장도 짜증만 나죠. 샘플만 자꾸 만들어주고 계약도 안 하면서요.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미리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자, 그렇게 정보 요청서, 자료 요청을 해달라고 이메일로 만들어가지고 보냈거든요. 일주일이 지났습니다. 그런데요, 연락이 없습니다. 제가요, 집사람한테 다시 물어봅니다. 그것 봐, 그 사람들이 급하고 진짜로 막 하려고 했으면은 먼저 와서 덤비지, 와서 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찾아와가지고 와가지고 할 거 아니야. 그리고 금액도 몇 천만 바트 큰 금액 단위인데, 이게 얼마나 태국에서 큰 돈인데, 담당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, 진짜로 그런 회사 직원인지, 또 뭘 파는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알려주는 회사 너무 이상하지 않아? 그래서 제가 시켰죠. 전화를 다시 한번 해봐. 그래서 집사람이 전화를 다시 걸어봤습니다. 그리고 또 한참 동안 그 사람들하고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전화가 끝난 후 물어봤습니다. 야,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? 그랬더니요, 안 한대. 그냥 안 한답니다. 그래서 왜? 안 하는 것도 이유가 있잖아. 뭐 자기들이 그렇게 크고 중요하고 이미지가 상당한 회사 같은데 그렇게 쉽게 뭐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? 그랬더니요,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. 뭐 정식으로 요청서를 보낸 답변을 줄 생각도 안 하고요, 계약을 안 하겠다는 이유가 아주 황당한데요. 왜 그런가 봤더니요, 다음 달까지 한 달 기한을 주고요, 10만 개 물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빨리 오늘 내일 샘플을 받고 그걸 갖고
이번 주 뭐 계약을 해서 10만 개를 한 달 내로 납품을 하랍니다. 이게 이제 장난이죠? 장난인가요?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한국에서 만드는 물건 아직 샘플도 없고요. 이 사람들한테 갖다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 판단도 해야 되는데 이걸 10만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한 달 이내로 납품하라. 이 말이 안 되죠. 샘플만 서로 주고받고요. 확정 컨펌 짓는 것만 해도 한 달은 더 걸리겠습니다. 근데 이걸 갖고 무슨 도깨비 멍멍이로 뚝딱 만들어 가지고 금나와라 뚝딱 해서 뭐 내일 아침까지 10만 개가 후딱 이렇게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걸 10만 개를 선적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봤습니까? 이걸 10만 개를 선적해 가지고요. 비행기로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한 달 안에 다 통관을 시켜서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.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. 즉 아마 이 사람들 생각에 한국에 있는 제품 10만 개는 무조건 빨리 받고 자기네 뭐 브랜드를 넣고 제조 OEM을 넣고 이렇게 해서 받으려고 하는 건지 제 생각에는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. 그냥 경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. 그냥 무조건 10만 개 사면 얼마나 할까 될 수 있는지 가격만 알아보고요. 샘플만 빨리 받아가려고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. 이런 사람들한테 샘플비 내라 그러면요. 샘플비도 안 냅니다. 공짜로 해달라고 합니다. 태국에는 샘플비가 공짜가 아니거든요. 전부 다 돈을 받고 만들어줍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뭐 바로바로 오늘 팔 두부를 갖다 놓는 것도 아니고 10만 개를 뭐 아직 시작도 안 한 테스트 어떤 뭐 요구도 안 한 상태인데 무조건 10만 개를 다음 달까지 갖다 납품해라. 돈이나 주고 그런 얘기 하면 모르겠습니다. 돈 줄 생각도 안 할 겁니다. 분명히요. 자, 이런 것들도요. 다 일장춘몽입니다. 그래서 잘 들어보고 걸을 건 걸러야죠. 사람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큰 계약을 따내면은 그 돈을 버는 거 이런 수익에만 이제 사람이 이제 혹하죠. 그래서 욕심은 좋습니다.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도전하고 맞춰내고 그래서 따내고 이런 건 좋은데요. 이런 것들을 너무 무모하게 덤비면요. 때로는 큰 화를 입습니다. 내 돈, 내 비용만 들어가고요. 태국에서 뭐 어음 결제, 3개월짜리 어음 이렇게 결제하는 경우들이 태반이거든요. 뭐 이런 것도 좀 잘 알아봐야 되고요. 큰 기업일수록 뭐 이렇게 납품 받고요. 대금 지급도 잘 안 해줍니다. 이런 것도 머리가 아프고요. 물론 OEM으로 할 때는 계약금 50% 받고 잔금을 받아야 물건을 주죠. 돈의 욕심이 앞서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내 돈으로 먼저 받고 나중에 물건값 받으려고 할 때 애를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. 자, 조금만 잘 생각하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, 이게 장난인지 진짜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바쁜 시간에 헛고생하는 이런 걸 이제 막아야겠죠. 그런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경험이죠. 그런 경험을요, 우리 사장님도 좀 많이 배우시기를 제가 바랍니다. 자, 혹시라도 이제 태국에서 이런 저랑 비슷한 이런 일을 하실 분들,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 잘 염두에 두시고요. 좋은 정보와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 잘 걸르는 방법을 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